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2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시간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방송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게 시간을 딱 정하거나 지금 방송에 대한 뭐 커리큘럼 뭐지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그런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끔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현재 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HAB-B라는 그 지표에 속해 있는 하이켄 하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기 38,225포인트 지점을 상향 돌파 시도를 해서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 요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1월 29일 뭐 1시 이후에 여기 다시 38,225
35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그 중에 그 35,800 요 포인트 지점, 여기 구간이거든요. 35,028에서 35,801 구간이 현재 이 그 1시간 차트에서는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한번 여기 그 38,225원을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35,035K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33,101원을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35K 여기 35,000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와중에 지금 그 상승 추세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37,265포인트 지점까지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저기 새벽 1시까지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35,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시 이후에는 이제 이게 38,225원을 상향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다음은 1월 30 날입니다. 1월 30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다시 상승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상승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33 요게 K를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그 돌파 시도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를 해서 위에서 종가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봉 차트상 종가가 위에 생기지 않으면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다시 그 상향 돌파하려는 그 힘이 응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요. 오늘 밤에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서 높은데 팔면 되지만 그 싸게 사는 지점과 높게 팔아야 되는 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하락하려는 그런 지점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분할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이제 얻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1시간 차트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인 경우는 여기 37,000포인트에서 일부 분할 매도하기 시작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다시 지지하는 모습을 받게 되면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하락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또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그냥 그 홀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이제 지배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막고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지표에 속해져 있는 거를 딱 이렇게 스타일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있고요. 그 중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여기 하이켄하시라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표는 자 제가 여기
어, 여기 왼쪽은 지표 설정한 값이고요. 이쪽은 여기 차트에서 지원하는, 여기 보시면 캔들에 보시면 여기 하이캐낫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나온 캔들이거든요. 딱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이캐낫의 가장 큰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꼬리가 어느 쪽에 많이 달려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많이 달린 쪽, 여기 보시면 하이캐낫에 보시면 여기에 꼬리가 많이 달려 있죠. 여기 이렇게 꼬리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로 달려 있고요.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린 쪽으로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 꼬리가 달려 있고 위에는 지금 꼬리가 없죠.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되면은 이제 매도세가 이제 크다는 거고요. 그 매도세의 크기는 여기 캔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하이캐낫이 그 차트에서 지원하는 이제 캔들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격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싶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다시 봐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가격이 현재 요 가격이 캔들로 했을 때의 가격과 하이캐낫의 가격이 약간 틀립니다.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한 캔들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차트에서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하이캐낫의 몸통만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몸통의 굵기가 이제 굵으면 이렇게 좀 굵잖아요. 굵고 여기는 얇고, 이게 요 부분은 이제 몸통 굵기가 이제 굵고요. 요 부분은 이제 몸통 굵기가 얇죠. 그래서 그렇게 몸통 굵기가 굵게 되면 만약에 이게 밑으로 쏠려 있으면 여기 몸통을 표시한 요 부분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하이캐낫에서 얘기하는 이제 밑으로 꼬리가 이게 많이 달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그 매도세가 이제 크다는 거고요. 위로는 지금 삐져나온 게 여기는 없죠. 여기 삐져나온 게 이쪽은 없기 때문에 매도세만 이제 엄청나게 강하다. 이제 그런 구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락을 해서 상승을 약간 했지만 어차피 다시 하락을 하겠죠. 여기 통과를 못했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느 쪽이 그 더 힘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캔들이 하이킨 RC거든요. 하이킨 RC고 그거를 좀 더 그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저의 그 차트 지표에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빨간색 비슷하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상승을 표시하는 거고요. 상승 표시에 이제 위로 이렇게 삐져나왔죠. 이게 하이캐낫이 몸통에.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강한 거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몸통이 줄고 몸통이 이제 몸통 크기가 이제 줄기 시작했죠. 줄기 시작하고 이제 밑으로도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꼬리가 이제 밑으로도 빠져나오죠. 하이캐낫이 몸통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아래로 이제 힘이 분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승하던 상승하는 힘만 존재했지만, 여기에서는 상승하는 힘만 존재했지만, 요 날에 와가지고는 그 하락하는 힘도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힘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날에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변환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몸통 부분과 이제 그런 거를 봐서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건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현재 그러면은 흐름을 하이켄하이시 몸통으로만 지금 보게 되면 몸통 굵기가 크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날까지 요날 굵기 선이 좀 너무 굵어서요. 잠시 변경 좀 했습니다. 요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란색 그 몸통이 빨간색 몸통으로 살짝 변하려고 하고 이제 아주 얇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멈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 추세가 커지는 게 아니고 하락 추세가 멈췄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 하이켄하이시 이로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로서는 추세를 변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구나. 이제 힘이 분산되고 있다. 하락 추세의 힘에서 이제 상승하려는 힘과 하락하는 힘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해서 다시 밑으로 떨어질 때 물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려는 이제 힘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죠. 예. 이렇게 다시 이 부분에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하락에서 상승하려는 힘이 분산하고 있다. 이제 하락하는 힘과 상승하는 힘이 분산하고 있다. 라고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하이켄하이시 저기 몸통에서는요. 몸통 지표에서는 더 이상 알라고 하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잘못 거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분산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힘이 이제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하이켄하이시 몸통이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이렇게 굵어지면서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이제 밑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없죠. 하락 쪽에는 이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없죠. 이렇게 나올 때 상승의 힘이 크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에 이제 지지와 저항 차트의 그런 중요한 지점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지점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수많은 선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MRHAB-5라는 지표고요. 이걸 끄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끝까지 현재 캔들이 위치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현재까지 이 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표시만 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터치를 해서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터치를 해서 상승하다 이렇게 터치하고 상승하게 되면 상승하는 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차트를 봄으로써 이제 그 믿음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켄하이시는
이제 그러한 상승과 하락 추세를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현재 캔들의 움직임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다면 힘의 세기가 얼마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지지와 저항선이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지지와 저항선에 맞춰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 캔들의 움직임으로만 거래를 한다면 이제 그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여러 번 손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뭐 매도나 미리 그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용도로 현재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과 힘의 크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걸로 표현을 했다라고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하이켄 IC로 가지고 이제 매매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정말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맞다 하시게 되면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기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의 요 캔들에서는 매도를 못 하겠죠. 하이켄 IC 몸통으로 보게 되면. 왜냐면은 밑으로 이거 하이켄 IC 몸통 하단 부위를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캔들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매도할 수 없지만 그 다음 지점 요 캔들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겠죠. 뭐 바로 청산은 하진 않겠지만 100% 청산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 이제 분할 매도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근거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켄 IC는. 자,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37,202원이 아니네요. 37,265원. 요 포인트. 요 빨간색 라인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 테스트를 여기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멀지 않아 38,225원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날은 요 날이다. 요 날 이후에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최소한 어디에서 그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 37,265원 요 라인을 터치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요 라인 위에서 위까지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고요. 이 구간을 터치를 하게 되면 35,000 포인트, 요 포인트 35,028에서 35,801 요 포인트까지 터치함으로써 여기 33,1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상승 후에 37,265원 요 위에서 이렇게 방향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40K를 돌파할 수 있는 이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그렇게 이제 돌파를 해서 하락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 요 선 때문입니다. 요 선이 뭐냐면 요 선은 여기 MRHAB B에 속해져 있는 여기 M 시그널 선, 그러니까 월봉상 M 시그널 선입니다. 그 선은 여기 그 월봉 차트에서 딱 보게 되면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선은 이제 상단선은 M 시그널 선이라고 다시 빼놨고요. 요거 전체, 여기 하단과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를 MS 시그널 지표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상승 추세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상승 추세에서 지금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상승 추세고요. 빨간색은 이제 하락 추세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MS 시그널 지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이킨 IC는 이제 반대로 표현해 있습니다. 상승은 빨간색이고 하락은 파란색. 왜냐면 이게 거의 그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서로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을 이제 반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추세로 변한다. 하락 추세로 더 힘이 더 세다.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한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 뭐 전부 다 이게 표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37,265원은 요 지금 빨간색 실선이죠. 빨간색 실선은 월봉에서 그려진 지지와 저항 지점입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요거를 끄겠습니다. 요 밑에 거를 이렇게 끄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빨간색 점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제 고점이라고 이제 표시된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시 요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이제 그 지지와 저항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이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처음으로 주식에 입문하신 분이나 이제 그 코인에 입문하신 분들이 항상 보시면은 어디가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사실상 선을 긋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맨 처음에 주식으로 입문했을 때 뭐 방송으로도 보고 저기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했지만 사실상 그거를 객관화하지 않고서는 주관적으로 자꾸 선을 긋다 보니까 이 저항과 지지의 선이 정말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서 그리긴 그렸지만 사용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오히려 더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객관화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리게 만들어 놨고요. 이 선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그런 지표의 수식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그 수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지표에 대한 그런 수식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만큼 신뢰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사용했던 지표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표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리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와 저항선을 그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차트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선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지점에서 매도와 매수,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뭐 상승할 것이다. 여기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지지가 깨져서 반드시 하락할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점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위치한 캔들까지 그 표시되어 있는 요 지표들은 현재 캔들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현재까지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 캔들이 상승하게 되면 요 빨간색 선, 여기 빨간색 점이죠. 빨간색 점까지 되어 있는 요 지표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매수를 해서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 보존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승과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유와 뭐 추가적인 뭐 매도,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사용하시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고요. 이 지표는 제가 차트를 올릴 때 쉐어링, 이제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에 올린 모든 차트는 쉐어링 돼가지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제 것만 뭐 하고 여기다 다른 지표를 그러니까 다른 코인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게 표시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차트에 보시면 여기 좋아요 옆에 여기 쉐어라고 있어요. 이거 쉐어를 클릭을 해가지고 make it mine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여기 트레이딩 뷰도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유료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의 개수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사용을 못 하게끔. 그래서 무료이신 분들은 지표수를 3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가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는 무료 분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하려면 내가 그 정한 여기 그 이제 갖다 붙이기 전에 이제 공유하기 전에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쉐어 요거를 누르기 전에 여기 차트의 부분에 보시면 여기 로드 차트 레이어, 그러니까 한글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 레이어 불러오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현재 떠져 있는 여기 차트 그 레이어를 전부 다 눌러가지고 없애셔야 됩니다. 없애셔야 공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무료는 그 레이어가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 현재 저의 그 지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의 그런 그 지표를 쓰려면 트레이딩 뷰를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기 레이어 불러오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 클릭하셔서 다 지우신 다음에 이제 공유를 받으셔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앞으로 계속 사용할 만한 거는 여기 무료이신 분들, 트레이딩 뷰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의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MRHAB라는 요거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지표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왜냐면은 3개까지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 2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 둘, 3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기준한, 그러니까 여기에 MRHAB 지표들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선들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차트, 맨 처음에 차트를 올릴 때 항상 많이 복잡하다, 선들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왜냐면 안 그려도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 눌러서 보시게 되면 다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고 왜 여기에서만 그렸는지, 자, 상승 추세선을 그릴 때 요 지점 하단에서 지금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여기서도 다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도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그릴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추세로서의 역할이 약합니다. 그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거되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자면 이게 추세선을 그릴 때 그 거래량도 보고 이제 각종 지표에 대해서 지표의 흐름이나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추세선을 긋지만 보통 이제 그 추세선을 그리는 거를 딱 보게 되면 최고 하단에서 이제 그 다음 하단선까지 이제 추세선을 쭉 그어놓고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추세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선은 요거고요. 요거는 요 CCI 지표에서 이제 CCI 선이 EMI 선을 최초로 돌파했던 요 구간이고요. 요 캔들로 시작을 해서 추세가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가장 현재 요게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에서 그려진 추세에서 흐름이 나온다면 계속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캔들에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캔들에서 시작한 요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계속 바뀐 추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상승을 하다가 크게 눌리고 크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쭉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죠. 이게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한번 떨궜다 다시 올리면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켰죠. 이제 그러한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페이크, 이제 속임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추세선을 만들게 되면 계속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해당되는 선에서 추세선을 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당장 습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좀 시간이 좀 오래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봐야 할 구간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 1시 1월 29일 1시 부분에서 38,225원을 상향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지가 깨지게 되면, 만약에 최저로 하락할 수 있는 거는 37,265원인데 36,265원을 깨지게 되면 1차적으로 35K, 여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안 그러면 33,033 요거 33,100 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돌파 시도가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돌파 시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없다면 이제 쭉 하락을 해서 여기 35K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1월 30일 9시에 다시 상승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월 30일 1월 29일 상승 돌파를 하면, 이제 상승 돌파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40K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상승을 못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1월 30일 이후에 이제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8K를 상향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33,100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세가 여기 앞전의 추세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주무시지 마시고요. 뭐 1시에서 한 3시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해외에서 이제 해외 주도에서 이제 동양 주도로 이제 바뀌는 그 순간, 이제 보통 5시에서 이제 8시 그 사이, 이제 아침이죠. 그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 전에 1시에서 여기 3시 사이 요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못 받는지에 따라서 그 후에 이제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는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방송에 오셔서 봐주시고요. 오늘 불금이니까 좋은 시간 되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